그날은 이상했습니다. 62세 김 선생님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걷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발을 약간 끄는 듯하고 자세도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활기차게 인사하던 분인데 그날은 표정도 무표정했고 말끝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구나. 바로 정밀 검사를 권했고 며칠 후 나온 결과는 초기 파킨슨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내과 전문의 김철순입니다. 김 선생님은 누구보다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고 신문도 꼼꼼히 읽으며 손주들 생일까지 외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걸음걸이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뇌 질환의 전조였다는 사실은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뇌는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전 반드시 경고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요.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조용히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전보다 걸음이 느려졌거나 손이 둔해지고 말이 자주 막히거나 성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요즘 들어 부쩍 깜빡깜빡 하신다면 지금부터 꼭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뇌가 보내는 5가지 이상 신호를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지 않습니다. 신호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이 당장 할 수 있는 셀프 점검법과 실천 루틴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뇌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하루 3분 자기 점검 루틴도 공개합니다. 반드시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실 뇌가 이상 신호를 보내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은 말보다 걸음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뇌와 다리는 서로 떨어진 기관 같지만 걷는다는 행위는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뇌 기능의 결과입니다. 뇌에서 걷기 명령을 내리고 이 신호가 척수와 신경을 통해 다리 근육으로 전달되어야만 자연스럽게 걷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보행에 이상이 생깁니다. 바로 걸음걸이의 변화입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약간씩 중심이 흔들리는 것을 자연스러운 노화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발을 질질 끄는 것처럼 걷거나 걸을 때 한쪽 팔만 흔들고 다른 쪽은 움직이지 않거나 계단을 오를 때 유난히 무릎이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뇌에서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보행 변화는 단순한 관절 문제와는 다릅니다. 뇌의 운동을 담당하는 기저핵, 소뇌, 전두엽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걸음걸이에 미세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으로는 발을 끌며 걷는 증상이 많으며 한 발을 내디디기 전 잠시 멈칫하거나 걷다가 갑자기 발이 바닥에 붙은 듯 멈추는 프리징 현상도 나타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0세 여성 이모 씨는 평소 시장을 다니며 하루 1만 보 이상 걷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걸을 때 자꾸 발끝이 장애물에 걸리고 혼자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뇌 MRI 검사를 해보니 전두엽 부위에 혈류가 감소되어 있는 초기 치매의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걸음걸이 하나로 뇌 건강의 이상을 포착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또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65세 이상 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보행 속도가 1초에 0.5m 이하로 떨어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배 이상 빨랐습니다. 즉, 걷는 속도 자체가 뇌 건강의 직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스스로 감지하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거실이나 복도에서 왕복 10걸음을 걸어보세요. 평소처럼 걷되 자신의 걸음 속도와 자세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을 끄는 듯하거나 걷는 속도가 평소보다 눈에 띄게 느려졌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 기능의 저하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면 걸을 때 팔을 얼마나 흔드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 팔이 유난히 덜 흔들린다면 뇌의 좌우 균형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가장 쉬운 예방법은 매일 3분간 뒤꿈치 걷기입니다. 뒤꿈치만 땅에 닿게 해서 걷는 연습은 다리 근력을 키워줄 뿐 아니라 뇌와 다리 사이의 신경 연결을 자극해 뇌를 각성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발을 딛는 감각에 집중하면서 걷는 주의 집중 걷기도 뇌 활성화에 효과적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치매 예방 운동으로 실제 이 방법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걷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많이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걷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받으며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45%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그린 워킹은 우울감도 줄이고 전두엽 혈류를 증가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지금부터는 단순히 걷는다는 행동이 아닌 뇌가 제대로 지시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뇌는 우리가 걷는 방식을 통해 조용히 말을 겁니다. 듣고 지나치면 기회가 되고 무시하면 병이 됩니다. 걸음걸이 다음으로 뇌가 가장 먼저 보내는 신호는 바로 손동작의 변화입니다. 손은 뇌와 가장 가깝고 정밀하게 연결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동작 하나하나는 생각보다 복잡한 뇌의 지시와 신경 전달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손동작이 느려지거나 서툴러지는 현상은 뇌의 기능 저하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평소에는 문제없이 하던 단추 채우기나 젓가락질이 어느 날 갑자기 어색해진다면 그냥 손에 힘이 빠졌다고 넘기지 마시고 뇌의 기능 상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손이 느려지는 현상은 파킨슨병이나 손의 질환 또는 전두엽 기능 저하에서 자주 나타나는 초기 신호입니다. 손이 잘 안 움직이거나 글씨를 쓸 때 점점 작아지는 현상도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글씨체가 작아지고 줄을 따라 쓰기 어렵고 핵이 떨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68세 남성 김모 씨는 회사에서 오랜 기간 회계 업무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엑셀 파일을 다루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숫자를 키보드로 입력할 때 자꾸 오타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이 빠진 줄 알고 물리치료를 받아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와서 신경인지 검사를 받았고 초기 전두엽 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의 미세 움직임 저하가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73세 여성 박모 씨가 있습니다. 박 씨는 하루에 2시간씩 자수를 놓고 가족 생일에는 손편지를 쓰는 것을 좋아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바늘을 잡을 때 실이 자꾸 빠지고 글씨를 쓸 때 획이 겹치거나 종이를 벗어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뇌 자기공명 영상 검사 결과 뇌의 소혈관 순환에 문제가 생긴 경도인지장애 초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박 씨의 증상 역시 손에서 시작된 뇌의 경고였습니다. 이러한 손동작의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려면 매일 아침 또는 점심 전후로 짧은 셀프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종이 위에 자기 이름을 3번 써보세요. 글씨 크기가 처음보다 점점 작아지거나 획이 일정하지 않고 떨린다면 손을 조절하는 뇌 부위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먹을 쥐고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양손을 번갈아 가며 10초간 빠르게 펴고 쥐기를 해보세요. 한 손이 유난히 느리거나 동작이 끊기는 경우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과학적인 연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신경과 연구팀은 평균 연령 70세 이상 노인 800명을 3년간 관찰한 결과 손의 미세한 운동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치매 발병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6배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손 떨림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손 사용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어색함이나 서투름이 초기 경고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손의 둔해짐을 예방하거나 늦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손끝을 자주 사용하는 활동을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신문을 한 장씩 돌돌 말아 쥐었다가 펴기를 10회 반복하는 신문 롤링 운동은 손의 민첩성과 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작은 콩이나 쌀을 손가락으로 옮기는 활동입니다. 손끝의 감각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집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뇌 자극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매일 퍼즐 게임이나 단순한 드로잉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 너무 오랜 시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5분 이내로 가볍게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3분이라도 손을 사용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는 습관이 뇌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손의 변화는 작고 느리게 시작되지만 그 신호를 일찍 알아차릴수록 여러분의 뇌를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잔을 들었을 때, 셔츠 단추를 채울 때, 메모를 적을 때 여러분의 손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손동작의 변화와 함께 뇌 건강이 나빠질 때 또 하나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은 말투입니다. 말은 단순히 입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생각하고 조절하여 근육으로 전달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말이 느려지거나 어눌해지는 것은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뇌 기능의 저하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투의 변화는 굉장히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말을 하다가 자꾸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이어서 말이 꼬이거나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금세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창하게 대화하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대화 중간에 머뭇거리고 말수가 줄어들었다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뇌의 좌측 전두엽과 측두엽, 특히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인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약해질 때 나타납니다. 말이 느려지고 어눌해지는 변화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매 또는 전두축두형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보고되기도 합니다. 특히 초기에 진단받은 분들은 말할 때 단어 선택이 느려지고 문장이 짧아지며 의미 전달이 점점 모호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66세 남성 정모 씨는 30년 넘게 교사로 근무하며 늘 유창하게 강의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발표 중 단어가 자꾸 끊기고 질문을 받으면 답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인지검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언어 기억력 검사에서 명확한 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뇌 영상 촬영 결과에서는 측두엽의 위축이 발견되어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고 지금은 조기 치료와 훈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뇌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특히 평소 말이 빠르고 또렷했던 분이 갑자기 말이 느려지고 반복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요즘 말이 좀 달라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미 뇌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말투 변화를 점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간단한 문장을 소리 내어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할 일 3가지를 큰 소리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말이 막히거나 문장 구성이 매끄럽지 않다면 매일 아침 3분씩 말하기 훈련을 통해 뇌 언어 영역을 자극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음력을 점검하는 간단한 테스트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서울시장상 가시장시장 이 문장을 3번 빠르게 반복해 보는 것입니다. 발음이 꼬이거나 반복의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뇌 언어 영역이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는 간단하지만 매우 민감하게 변화된 뇌 기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리 내어 책 읽기, 신문 기사 요약하기, 노래 가사를 외워 따라 부르기 등의 활동도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래 가사는 리듬과 멜로디가 함께 작용하여 뇌의 기억과 언어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대화의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뇌는 더 빨리 위축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가족이나 친구와 전화를 하거나 카페나 마을회관 같은 공동체에서 말할 기회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말수가 줄어든 고령자 그룹은 말하기를 유지한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더 빨리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말이 어눌해졌다고 느낀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매일 3분 말하기를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언어 회로는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말투는 여러분 뇌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예전보다 말이 늦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뇌와 말의 연결을 다시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투가 느려지고 어눌해지는 변화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쉽게 지나치는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의 기복과 성격의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쉽게 짜증을 내거나 갑자기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정 역시 뇌에서 만들어지는 활동이며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뇌 기능의 저하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뇌의 전두엽과 변연계라는 영역에서 조절됩니다. 전두엽은 사고력과 판단력, 감정 조절을 담당하며 변연계는 불안이나 공포, 기쁨 같은 감정을 처리합니다. 이 두 영역 중 하나라도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감정의 변화가 먼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르게 짜증을 잘 내거나 사소한 일에도 분노가 치밀고 반대로 전혀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무감각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뇌 전두엽 기능 저하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1세 여성 윤모 씨는 원래 밝고 다정한 성격이었습니다. 자녀들 말로는 웃음이 많고 남들 걱정까지 도맡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말수도 줄고 항상 피곤하다며 누워만 지내고 가족이 말을 걸어도 무뚝뚝하게 반응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우울증으로 생각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았지만 인지검사에서 초기 치매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뇌 영상검사에서 전두엽 부위의 위축이 확인되었습니다. 윤 씨의 경우처럼 감정 변화는 뇌의 구조적 변화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감정 기복은 평소에 성격이 급변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사람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갑자기 다혈질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말도 없이 집을 나가거나 작은 일에도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이전과는 다르게 의욕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지는 것도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집안일을 잘 챙기던 분이 갑자기 식사도 거르고 외출도 꺼리고 사람 만나는 것을 귀찮아하기 시작한다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닌 뇌의 변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런 증상은 충분히 설명됩니다. 독일 베를린 의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고령자 520명을 대상으로 4년간 관찰한 결과 정서적 무감각과 성격 변화가 인지 기능 저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히 우울감과 무기력, 짜증 같은 감정 변화가 지속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3배 높았습니다. 감정은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닌 뇌 기능 저하의 신호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정 기복이나 성격의 변화를 느끼고 계신다면 실천 가능한 관리 방법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 하루에 단 3줄이라도 그날 느낀 감정을 글로 남기는 것은 감정을 인식하고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누구를 만났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짜증이 났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짧게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글로 표현하는 활동은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뇌의 감정 회로를 정리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 표현을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좋다고 말하고 고마운 일이 있으면 꼭 표현해보는 습관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감정을 내면에만 쌓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고 말로 풀어내는 것이 감정 조절 훈련이자 뇌 건강 관리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웃음과 긍정적인 감정 자극입니다. 유쾌한 사람과의 만남, 코미디 프로그램 시청, 손주와 놀아주기 등 웃음을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은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회로를 자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뇌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웃음은 전두엽 혈류를 증가시키고 엔도르핀과 도파민 같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기억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 변화가 계속되더라도 자신을 탓하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뇌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행동과 감정을 통해 알려줄 뿐입니다. 감정이 예전 같지 않다면 뇌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감정은 곧 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자꾸 요동치거나 예전과 달리 무기력하거나 갑자기 성격이 바뀌었다면 지금이 바로 뇌 건강을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감정 기복이나 성격 변화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미묘하고 놓치기 쉬운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일상 습관의 변화입니다. 매일 반복하던 행동들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고 어긋난다면 그것은 뇌가 보내는 조용하지만 중요한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는 일상의 리듬과 루틴을 기억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밥 먹고 약을 챙기는 등의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가 기억하고 지시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약 먹는 시간을 자주 잊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헷갈리고 평소에 자주 가던 동네 마트 길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뇌의 일상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69세 남성 박모 씨는 아내의 권유로 내원한 경우였습니다.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분이었는데 최근 들어 아침 약을 자주 빼먹고 외출 후 집에 오는 길을 두세 번 헷갈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냉장고에 리모컨을 넣고 싱크대에 신문지를 버리는 행동도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지만 인지기능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가 확인되었고 이후 관리와 훈련을 통해 더 심각한 진행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루틴이 흔들리는 것은 뇌의 기억과 계획, 판단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전두엽과 해마 부위의 기능 저하는 일정 관리와 물건의 위치 기억, 시간 감각 등을 떨어뜨립니다. 예전에는 다이어리를 보지 않고도 모든 약속을 기억하던 분이 이제는 메모해도 잊어버린다면 혹은 매일 먹던 아침 식사를 건너뛰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면 뇌의 경고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의 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의 작은 실수가 반복되는 것이 치매의 초기 신호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관찰한 결과 물건 분실, 시간 혼동, 약 복용 실패와 같은 일상 실수가 많았던 그룹은 이후 치매 진단을 받을 확률이 2.7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는 스스로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대부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먼저 눈치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뇌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정 3가지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약 복용, 은행 방문, 전화 통화와 같은 구체적인 할 일을 적은 후 하루가 끝난 뒤 그중 몇 가지를 기억하고 있었는지 체크해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획을 세우고 기억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뇌를 훈련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일상의 루틴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메모판을 붙이고 해야 할 일과 시간표를 정리해두면 뇌의 부담을 줄이고 기억력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목시계 알람 기능을 활용해 약 먹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뇌 기능 저하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오늘 하루 내가 했던 일들을 거꾸로 떠올려 보는 하루 되돌아보기 습관도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지를 기억해 내려는 훈련은 단기 기억을 강화하고 뇌회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잠자리에 들기 전 3분이면 충분하며 많은 노인들이 이 습관을 통해 기억력 향상뿐 아니라 불면 해소에도 효과를 봤다고 말합니다. 일상은 뇌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기억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뇌의 건강 상태를 비추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자꾸 잊어버리고 습관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의식적인 생활 관리와 루틴 점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뇌는 반복과 규칙 속에서 강해집니다. 예전과 달리 나도 모르게 달라진 일상이 있다면 그것은 뇌가 보낸 조용한 도움 요청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이 어땠는지 지금 바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신호는 모두 뇌가 보내는 초기 경고입니다. 걸음걸이, 손동작, 말투, 감정, 일상 습관까지. 이 변화들은 각각 따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뇌 건강이 약해졌다는 공통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들이 절대로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뇌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뇌 건강을 지키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의지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작은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하루 3분만 투자해서 걸음걸이를 살펴보고 손을 움직이고 말을 소리 내어 읽고 감정을 정리하고 일상의 리듬을 다시 세워보세요. 이 간단한 루틴이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친구, 이웃 중 누군가가 떠오르셨나요? 자주 깜빡하시는 분, 요즘 부쩍 말수가 줄어든 분, 예전과 다르게 감정이 예민해진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뇌를 지키는 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름만 바꿨을 뿐인데 병이 사라졌다는 놀라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식습관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꼭 시청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